재정 준칙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학계에 있을 때나 또 연구원 원장으로 재임한 후에도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네, 예. 맞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수준,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안정적인가 과도한 수준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을 비롯한 재정 건전성 수준을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우리가 국가 부채 비율은 뭐 압도적으로 우리가 건실하고 낮은 상황입니다. 40%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OECD 국가들이 110에서 120 평균이 그 정도 되니까 압도적으로 격차를 두고 우리가 건실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40%라고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금융성 채무가 있고 금융성 채무는 또 금융 자산이 이 매칭으로 같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해야 되고 또 우리가 대외 채권도 GDP 한 30% 가까운 누적된 대외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국채가 대부분이 내국인 소유라는 측면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감안하면 우리 재정 국가 부채 관련해서 재정은 아주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그 부채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재정 건전성 논란에서 국가 채무 총액보다 GDP 대비 이자 비용이나 또 성장률 또 금리의 차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GDP 대비 국채 이자 비용이 2016년까지는 1%가 넘었지만 2017년부터는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정도라면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이자 비용이거든요.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상대적인 지표인데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이제 이자 비용인데 이자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이자 비용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또 하나 통상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비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또 신용 등급도 올라가고 있고 오늘 피치사 신용 등급은 또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국가 채무 비율과 국가 신용 등급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여러 나라들의 그 상관관계를 쭉 보면 일관성이 없는데요. 그것이 결국 그 국가 부채 비율도 이 신용 등급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인이 아니고 다른 요인들이 많다. 즉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 사이즈냐, 그 외에 또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고 경쟁력이 있느냐, 뭐 그런 것이 중요한 부분일 테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대외 채권이 있고 뭐 수출입에서 흑자가 유지되고 있느냐, 혹은 그 내국인들이 얼마나 그 국채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감안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오늘도 논란의 핵심에 들어와 있는데요.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러한 시점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원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과거에 이제 재정준칙의 역사가 이제 꽤 오래되었고요. 다른 나라들에서 재정준칙을 사용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결과를 어떤 사실 그 나라들에게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이제 쭉 보면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재정 운영에 제약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특히 2008년 이후에 그 금융 재정 위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다 있는데 뭐 이건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던 나라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이 재정 준칙의 효과였느냐
이 나라들은 재정 준칙이 없었어도 성과가 괜찮을 나라들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 재정 준칙의 운영에 관련해서 이것을 엄격성과 유연성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요구되는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좀 바뀐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격성과 유연성을 이제 다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기재부가 제안한 내용도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감안한 그런 재정 준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재정 준칙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정 준칙의 유연성과 엄격성이 요구되는 재정 준칙이 실제로 현장에서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 그 정당 간에 그리고 정치권과 또 이 그 정부 간에 굉장히 협조와 소통이 잘 돼야만 결과적으로 좋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볼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현 시점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현재 재정 운영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상당히 재정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재정에 운영을 하고 있는 재정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재정 운영에 약간 제약을 가하는 물론 당장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약을 가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타이밍 측면에서 저한테 생각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최근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통해서 이 글로벌한 그런 국가 부채에 대한 어떤 표준이라고 할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뭐 유럽 국가들은 60%라는 그런 지키지 못하긴 하지만 하여튼 나름의 표준이 있었고 또 미국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일본은 또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있지만 네, 그런 나라들은 그 정도 수준이 돼도 견딜만 하다라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글로벌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에 그 부분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변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준, 그러니까 부채의 수준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좀 지켜본 다음에 결정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참고인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두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